13. 파괴되는 지하나라. 모두들 유스터스가 한숨 돌리기라고 부르는 휴식을 취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마녀가 문을 잠그면서 지하인들에게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당분간 방해받을 염려는 없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물론 퍼들글럼의 불에 댄 발을 돌보는 것이었다. 왕자의 침실에서 가져온 깨끗한 셔츠 2장을 길게 찢어 안쪽에다 탁자 위에 있던 버터와 샐러드 기름을 흠뻑 바르자 훌륭한 붕대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댄 부위에 감싸고 나서 모두들 자리에 앉아 간단한 음료수를 마시고 지하세계에서 탈출할 계획을 의논했다. 릴리언 왕자는 땅 위로 나갈 수 있는 출구는 상당히 많다고 설명하면서 전에 끌려나갈 때 그런 곳을 한두 번씩은 다 가보았다고 했다. 그러나 늘 마녀와 동행하느라 한 번도 혼자 나가보지 못했고 항상 배를 타고 햇빛이 들지 않는 바다를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왕자가 마녀 없이 이방인 셋을 이끌고 항구로 내려가 그냥 배를 대라고 명령했을 때 지하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하인들이 이상한 질문을 해댈 것은 뻔했다. 한편 지상세계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새 출구는 바다 이쪽에 있었고 불과 4-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 출구는 거의 완성되었고 바깥과 그 땅굴과의 거리는 고작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쯤 아마 다 완성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쩌면 마녀는 왕자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공격을 개시하자고 왔던 것인지도 모른다. 설령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직접 서너 시간만 그 길을 따라 파나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도중에 제지를 받지 않고 그곳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땅굴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어려운 문제였다. 내 의견은 말이야. 퍼들글럼이 말을 시작하자 순간 유스터스가 말을 막았다. 저게 무슨 소리죠? 질이 말을 받았다. 나도 궁금해하던 참이었어. 사실 모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가 천천히 커졌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한동안 그것은 부드러운 바람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처럼 희미했다. 그러다가 바닷가의 파도 소리처럼 술렁술렁 부풀어 오르더니 점점 크게 으르렁거리며 돌진해오는 소리로 변했다. 이제는 심지어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또렷한 포효까지 들려왔다. 릴리언 왕자가 말했다. 사자의 맹세코, 이 침묵의 나라가 마침내 말을 찾은 모양이군. 자리에서 일어선 왕자가 창가로 나가 커튼을 제치자 나머지도 밖을 내려다보고 왕자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맨 처음 눈에 띈 것은 거대한 붉은 빛이었다. 그 빛은 몇천 미터 위에 있는 지하 세계의 꼭대기를 붉게 비추었고 덕분에 그 세계가 만들어진 일이 줄곧 암흑 속에 숨겨져 있던 바위 천장을 볼 수 있었다. 빛 자체는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냉혹하고 거대한 검을 여러 개가 그 빛에 맞서 검게 버티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빛은 거기서부터 성이 이른 수많은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 거리에서는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거리를 빽빽히 메우고 있던 고요한 지하인들의 무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씩 둘씩 셋씩 쏜살같이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하인들은 마치 눈에 띄고 싶어지 않은 듯 행동했다. 버틴 벽이나 출입구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다가 트인 공간으로 재빨리 달려나와 또 다른 곳으로 숨어들곤 했다. 그러나 땅속 난쟁이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여긴 점은 소리였다. 사방에서 고함 비명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항구에서는 나지막히 으르렁거리는 포효가 점점 규칙적으로 커지면서 이미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유스터스가 말했다. 지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들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왕자가 말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데? 내가 잡혀있던 그 지긋지긋한 세월 동안 한 번도 저 친구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 이건 새로운 마법이 틀림없어. 질이 물었다. 그리고 저기 저 붉은 빛은 뭐죠? 불이 난 건가요? 퍼들글럼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땅 한가운데에 있는 불길이 터져나오면서 새로운 화산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한가운데겠는걸? 유스터스가 말했다. 저 배 좀 봐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오는 거죠? 아무도 노를 젓고 있지 않은데? 왕자가 말했다. 저것 봐. 배가 이미 항구 이쪽에 쑥 들어가 있어. 거리로 올라왔어. 저걸 봐. 모든 배가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앞서서 바다가 높아지고 있어. 홍수야. 아슬라님을 참여합시다. 이 성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하지만 물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 질이 울부짖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화재에다 홍수에다. 지하인들은 모두 거리에서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퍼들글럼이 말했다. 무슨 일인지 내가 말해주지. 저 마녀가 줄줄이 마법의 주문을 걸어두었던 거야. 자기가 죽는 순간 왕국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저 마녀는 자기를 죽인 자가 5분 만에 불에 타 죽거나 파묻혀 죽거나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자기가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여자야. 왕자가 말했다. 맞아, 퍼드글럼. 우리의 검이 마녀의 머리를 베었을 때 그 일격이 마녀가 마법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모조리 끝내버린 것이지. 이 심연의 왕국은 지금 멸망하고 있어. 우리는 지하세계의 최후를 보고 있는 것이오. 퍼드글럼이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왕자님. 이제 곧 온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면요. 질이 헐떡거렸다. 우리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왕자가 말했다. 내 의견은 그렇지 않소. 안뜰에 있는 나의 말 콜블랙과 그 마녀의 말 스노우 플레이크를 구하겠소. 스노우 플레이크는 훌륭한 동물로 더 훌륭한 주인을 가질 자격이 있는 말이오. 그러고 나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 통로를 찾아봐야겠소. 말들은 각각 두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명령만 내리면 홍수가 나기 전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요. 퍼들글럼이 물었다. 왕자님, 갑옷을 입으십시오. 저것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퍼들글럼은 아래쪽 거리를 가리켰다. 아래를 보니 무수한 물체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틀림없는 지하인들이었다. 항구 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갈팡질팡하는 군중들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지하인들은 성의 창문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애써 몸을 숨기고 돌진해 오면서 마치 신식 군인들처럼 움직였다. 왕자가 말했다. 난 도저히 그 갑옷 속을 다시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소. 난 움직이는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그걸 입은 채 말을 몰고 다녔소. 그리고 갑옷에선 마법과 노예 냄새가 고약하게 난단 말이오. 하지만 방패는 가져가겠소. 방을 나섰던 왕자는 잠시 후 눈에 신기한 빛을 띠고 돌아왔다. 왕자는 방패를 내밀며 말했다. 이것 보셔, 친구들. 1시간 전만 해도 이것은 아무 무늬도 없는 검은 빛이었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렸소. 방패는 은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위에는 버찌나 피보다 더 붉은색으로 사자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왕자가 말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것은 아슬라님이 우리의 진실한 주인이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아슬라님이 우리를 죽게 할지 살게 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오.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요. 자, 우리 모두 무릎을 꿇고 아슬라님의 형상에 입맞춘 뒤 헤어지는 순간까지 진실한 친구답게 서로 악수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고 도시로 내려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험을 헤쳐나갑시다. 모두 왕자의 말대로 했다. 유스터스는 질과 악수하면서 말했다. 안녕, 질. 난 겁쟁이였어. 너한테 성질 부렸던 거 미안해. 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길 빌겠어. 질도 말했다. 안녕, 유스터스. 돼지처럼 굴어서 미안해. 아이들은 처음으로 성을 빼고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학교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왕자가 문을 열자 모두들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남자 셋은 검을 들고 질은 작은 칼을 들고 있었다. 시종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왕자가 서 있는 계단 아래의 큰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음선한 잿빛 등불들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빛 덕분에 일행은 어렵지 않게 방에서 방으로 계단에서 계단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위층 방에 있을 때보다 성 바깥에서 나는 소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 집 안의 모든 것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황량해 보였다. 일행이 맨 아래층의 큰 방 쪽으로 모퉁이를 돌았을 때 비로소 첫 번째 지하인을 만났다. 그 지하인은 뚱뚱하고 허여멀건 사람으로 돼지 같은 얼굴을 하고서 식탁에 남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중이었다. 지하인은 비명을 지르면서 비명도 돼지 같았다. 의자 밑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 긴 꼬리를 재빨리 끌어당겨 아슬아슬하게 퍼들글럼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러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뒷문을 통해 도망쳤다. 일행은 큰 방에서 안뜰로 나갔다. 휴일마다 승마학교에 다녔던 질이 마침 마구간 냄새, 지하나라 같은 데서 맛보기엔 너무나 기분 좋고 순수하고 고양이 같은 냄새를 의식했을 때 유스터스가 말했다. 와, 저것 봐! 성벽 너머 어디선가 굉장한 불꽃이 솟아오르더니 초록색 별들이 되어 부서져 내렸다. 질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꽃놀이야! 그러자 유스터스가 말을 받았다. 그래, 하지만 저 지하인들이 제대로 재미로 저런 걸 하진 않을 거야. 무슨 신호가 틀림없어. 퍼들글럼이 덧붙였다. 우리에게 좋을 건 없어. 장담할 수 있어. 왕자가 말했다. 친구들, 이런 모험에 나설 때에는 희망이나 공포에 대해 작별을 고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든 구원이든 우리의 명예와 목적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게 오기 마련이오. 아, 나의 사랑스러운 것들. 왕자는 마구간 문을 열었다. 이봐, 가만히 있어, 콜브렉. 얌전하게. 스노우플레이크, 너희들을 잊지 않겠어. 말들은 둘 다 이상한 빛과 소음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다. 동굴과 동굴 사이에 컴컴한 통로로 들어올 때에는 몹시 겁을 냈던 질이 히힝거리며 발을 구르는 짐승들 사이로 겁없이 들어갔다. 왕자와 질은 몇 분 만에 말에다 안정을 얹고 굴레를 씌웠다. 머리를 들고 안뜰로 들어서는 말들의 모습은 아주 훌륭해 보였다. 질이 스노우플레이크 위에 타고 퍼들글럼은 그 뒤에 올랐으며 유스터스는 콜블랙을 타고 있는 왕자의 등 뒤에 탔다. 그러고는 일제히 요란한 발굽소리를 울리며 정문을 통해 거리로 달려나갔다. 퍼들글럼이 오른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은 점은 불에 탈 위험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들로부터 불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집들의 담벽에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왕자가 말했다. 용기를 내. 저기 보이는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이요. 그리고 저 물은 이 도시에서 제일 높은 언덕의 절반까지밖에 차오르지 않았소. 하지만 앞으로 30분만 지나면 여기까지 올 것이고 2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물에 잠겨버릴 것이오. 내가 걱정하는 건 그게 아니라 왕자는 검으로 수퇴지의 송곳니를 가진 2m도 넘는 거대한 지하인을 가리켰다. 그 뒤로는 옆길에서 튀어나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집들의 그림자 속에 걸어 들어갔던 각양각색으로 생긴 6명이 뒤따르고 있었다. 왕자는 일행의 선두에 서서 타오르는 붉은 빛을 향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서 일행을 이끌었다. 왕자의 계획은 그것이 만약 불이라면 우회하여 새 땅굴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높은 땅으로 가는 것이었다. 다른 색과 달리 왕자는 재미있어 하는 듯 보였다. 말을 타고 가면서 휘파람을 불고 아첸랜드의 천둥주먹 소린에 대한 옛 노래의 구절들을 읊조렸다. 사실 왕자는 마법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진 기쁨의 모든 위험이 한낱 장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뒤로는 배들이 서로 뒤엉켜 우지끔 부딪히는 소리와 와르르 무너지는 건물들의 소리가 요란했다. 머리 위 지하세계의 천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붉은 빛이 거대하게 어른거리고 있었다. 앞쪽에서는 더 이상 커질 것 같지 않은 신비스러운 빛이 보였고 역시 같은 방향에서 고함, 외침, 야유, 웃음, 비명, 울부짖음에 이르기까지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어두운 허공 속으로 온갖 종류의 불꽃이 쏟아올랐다. 아무도 그 불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지 못했다. 그들로부터 가까운 도시의 일부는 붉은 빛으로 환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땅속 난쟁이들의 음산한 빛으로 밝았다. 그러나 어느 쪽 빛으로도 밝지 않은 곳이 많았고 그런 부분은 칠흑처럼 캄캄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지하인들의 형체가 쉴 새 없이 휙휙 튀어 들어왔다가 후다닥 빠져나가곤 했다. 지하인들의 시선은 항상 여행자들에게 꽂혀 있었고 한시도 자신들의 모습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큰 얼굴, 작은 얼굴들이 있는가 하면 물고기처럼 커다란 눈, 곰처럼 작은 눈도 있었다. 부드러운 깃털과 뻣뻣한 털, 뿔과 날카로운 송곳니, 채찍끈 같은 코, 너무 길어서 수염처럼 보이는 턱도 있었다. 이따금씩 지하인들의 무리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왕자는 검을 휘두르며 그들을 공격하는 척했다. 그러면 그 괴상한 지하인들은 우우 끼끼 꾸꾸 따위 온갖 소리를 내면서 어둠 속으로 날쌔게 도망쳤다. 그러나 왕자 일행이 가파른 길들을 수없이 기어오르고 홍수로부터 멀어지면서 내륙에 있는 마을을 거의 벗어났을 때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일행은 이제 붉은 빛과 가까이 있었고 높이도 거의 비슷했지만 여전히 그 붉은 빛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빛으로 인해 일행은 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었다. 수백 혹은 수천의 땅속 난쟁이들이 일제히 빛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난쟁이들은 조금씩밖에 움직이지 않았고 순간순간 멈출 때마다 고개를 돌려 여행자들을 쳐다보았다. 퍼들글럼이 말했다. 왕자님, 제 생각엔 저 친구들이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속셈인 것 같군요. 왕자가 말했다. 내 생각도 그렇소, 퍼들글럼. 그리고 우리는 결코 저렇게 많은 수를 뚫고 나갈 순 없어. 자, 잘 들어. 저 집 가장자리에 바싹부터 말을 타고 갑시다. 적이 닿는 순간 퍼들글럼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시오. 아가씨와 나는 몇 걸음 앞으로 더 가겠소. 저 악마들 중 몇몇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올 것이오. 저들은 우리 뒤로 빽빽히 있으니까. 지하인 몇몇이 우리가 매복해 있는 곳을 지나갈 땐 팔이 긴 퍼들글럼이 그들 중에 하나를 생포해. 그러면 저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악의를 품었는지 그 진상을 알아낼 수 있을 거요. 질은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생각과는 달리 별로 침착하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친구를 구하겠다고 다들 공격하지 않을까요?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 아가씨, 우리가 아가씨 주변에서 싸우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거요. 그럴 경우 아가씨는 자신을 사자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 자, 퍼들글럼은 고양이처럼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머지 셋은 숨을 죽이고 몇 분 동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등골이 오싹한 비명소리와 함께 퍼들글럼의 익숙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퍼들글럼이 말했다. 야, 다치기 전에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진짜 다치게 될지도 몰라. 누가 들으면 돼지 멱다는 줄 알겠네. 왕자가 감탄했다. 훌륭한 사냥 솜씨군. 그러고는 곧 말머리를 돌려 퍼들글럼이 있는 집 모퉁이로 돌아갔다. 왕자가 말했다. 유스터스, 콜블랙의 머리를 좀 잡아줘. 왕자는 곧 말에서 내렸다. 세 사람은 포로를 끌고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오는 퍼들글럼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포로는 키가 1m도 안 되는 몹시 비참해 보이는 조그만 땅속 난쟁이였다. 머리끝에 닭뼈 같은 다만 단단한 것이 달려있고 작은 분홍색 눈에 입과 턱이 너무 크고 둥그스름해서 얼굴이 난쟁이 하마처럼 보였다. 만약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다면 그 난쟁이를 보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왕자가 포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검을 난쟁이 목에 바싹 대고 말했다.
자, 지하인. 정직한 땅속 난쟁이답게 말을 하면 풀어주겠다. 조금이라도 수작을 부렸다간 목숨을 잃을 줄 알아. 퍼즐글럼, 그 친구 입을 그렇게 꽉 막고 있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나? 물론 못하죠. 하지만 이래야 깨물지 못합니다. 왕자님께는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인간들처럼 손이 부드러웠다면 지금쯤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슈 이글도 씹히는 건 질색입니다. 왕자가 땅속 난쟁이에게 말했다. 이봐, 한 번만 더 깨물었다간 죽어. 입을 풀어줘. 퍼즐글럼. 지하인이 비명을 질렀다. 풀어줘. 제가 아니에요. 전 하지 않았어요. 퍼즐글럼이 물었다. 뭘 안 했어? 나리들께서 뭐든지 제가 했다고 한 거요. 왕자가 말했다. 네 이름이 뭔지 말해보아라. 그리고 너희 지하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말해봐. 지하인이 애원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친절하신 신사분들. 절대로 제 얘기를 여왕님께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말하는 여왕은 죽었어. 내가 직접 죽였어. 땅속 난쟁이가 놀라움 속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입을 점점 더 크게 벌리며 외쳤다. 뭐라고요?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마녀가 죽었다고요? 그것도 나리들 손에요? 지하인은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나리들은 저희들 친구예요. 왕자는 약 3cm 정도 검을 거두어주렸고 퍼즐글럼은 땅속 난쟁이가 자리에 앉게 해주었다. 땅속 난쟁이는 반짝이는 붉은 눈으로 유스터스 일행들을 돌아보며 한두 번 낄낄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